현재 유럽에서 불고 있는 한국제 방산무기의 인기 열풍으로 인해 그동안 유럽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독일 기업들이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협력이 유럽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독일 정부가 이에 맞서 여러 대응책을 꺼내들었다가 오히려 폴란드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결국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유럽 각국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들어 폴란드를 비롯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유럽 국가들에서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이 거세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덩달아 한국의 명불허전 방산무기인 흑표전차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독일 기업이 이에 큰 위협을 느끼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시소의 무게가 한국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연일 한바구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부터 K2 전차를 비롯해 갖가지 방산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신속 정확한 납품 덕분에 폴란드가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무려 1000대나 도입키로 한 흑표전차만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르샤바가 145억 달러 규모로 무기 거래를 한 결과이며 완전한 옵션을 선택하면 폴란드는 결국 현재 영국과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프랑스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직접 들여올 K2 전차는 180대에 이르는데 나머지 820대는 2025년부터 폴란드에서 제조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1000대의 전차는 폴란드가 정년에 한국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일련의 패키지에는 한국제 K9 자주포 672문과 FA50 경전투기 48대를 비롯해 폴란드 군용 트럭에 맞춤 장착될 288대 첨보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포함된다. 바르샤바는 또한 구식 보병전투차를 대체하기 위해 하나로부터 레드백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폴란드에서 사상 유례 없이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전무후무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 국가들 또한 그동안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에 상당한 불만을 품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또다시 증대되고 있는 유럽의 안보 위기에 맞서 당초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전력 증강을 위해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를 비롯해 여러 방산무기를 도입키로 했지만 정작 독일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생산 시스템을 갖춘 탓에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300대 이상의 전차를 기증했으며 미국 해병대에서 퇴역한 M1A1 전차 116대를 임시방편으로 긴급 주문했다. 그러나 바르샤바가 더 많은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요청했을 때 베를린은 2023년까지 새로운 배송을 보장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폴란드 정부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7대에 달하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독일로부터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의 일부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측에서 이런 제안에 거절함으로써 폴란드 정부의 절박한 호소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분노한 유럽 각국은 아시아의 방산 강국인 한국으로 점차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는 마침내 폴란드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를 증명하듯이 당장 주요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 또한 흑표전차가 유럽의 전차 시장을 석권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브레이크 허징거는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팀구성은 유럽의 주요 전차 시장에서 확실히 독일의 지배력을 소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의 기고문을 올린 야쿠브 보르니오 기자 또한 서울과 바르샤바의 관계가 윈윈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바르샤바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이고 중공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유럽과 세계 방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굳히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이처럼 한국으로부터 대규모로 방산무기를 도입하고 나선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흑표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성능이 매우 비슷하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흑표전차는 레오파르트 전차에 비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흑표전차는 독일과 다르게 포괄적인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지의 생산 라인까지 구축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을 정면으로 상대해야 하는 폴란드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앞으로 폴란드의 K2 전차를 생산하는 기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시설까지 갖춰질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발트의 연안 국가들까지 몰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협력으로 인해 현재 벼랑 끝에 몰린 독일 측이 이를 마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최근에도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KMW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폴란드에 다급히 레오파르트 수출을 타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에 전략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독일 정부 역시도 최근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전격적으로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공장이 실제로 새 전차를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면 서울로 눈을 돌리려는 폴란드의 동기를 덜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일대약진으로 인해 깊은 수렁에 내몰린 독일 기업과 독일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 같은 전략이 만약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하려던 유럽 각국이 다시 독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현재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독일 기업이 전세를 역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KMW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들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도록 강요하는 대규모 정부 주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스타프 그레셀 유럽 외교협의회 선임정책위원은 레오파르트2의 현재 인도율을 월 2회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부 지출과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현재 독일 정부와 KMW가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유럽의 전차 시장을 한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도수표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독일에서의 이 같은 상황과 정반대로 한국과 맺은 방위협력을 충실히 다지기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특집 보도가 잇따르면서 독일 정부를 더더욱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매체의 보도가 나온 같은 날인 지난 3월 31일 폴란드의 현지 매체인 더 퍼스트 뉴스는 한국과 진심 어린 방위협력을 구축한 폴란드 정부가 마침내 흑표 전차를 자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폴란드의 국영방산기업인 PGG가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과 함께 흑표 전차를 생산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두 나라가 맺은 이번 협정 체결식이 매우 특별한 곳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블라슈자크 국방부 장관이 지난 금요일에 폴란드 북동부 지역인 오르지시 인근 베모어 피스크 군사훈련장에서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참관한 가운데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8월에 현대로템으로부터 1000대에 달하는 흑표 전차를 도입키로 한 폴란드 정부가 이중 일정 물량을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올해 2월에 산업협력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컨소시엄까지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협력을 주시해왔던 유럽 각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매체인 더 퍼스트 뉴스는 자국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교훈 삼아 독일 대신 한국과 방위협력을 맺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천우신조와 다름없을 정도로 폴란드 안보에 크나큰 쾌거를 안겨주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앞서 미국 매체가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흑표 전차를 도입하지 않고 끝까지 독일을 통해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하려 했다면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커녕 또다시 독일의 어깃장에 질질 끌려다닐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다른 유럽 국가보다 재빨리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선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유럽 각국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 기업들의 저력과 실력을 믿고 진심 어린 협력을 추진해왔던 폴란드 정부가 오늘날 전 세계로부터 큰 부러움을 살 정도로 막강한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